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 다음에 문자의 운용편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아래쪽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그쪽 확인해 가지고서 교재를 같이 보시고요. 여기까지의 앞강좌를 공부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것부터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될 거예요. 네, 찾아보면 있으니까 목록에서 확인을 하시고 재생 목록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초성, 중성, 종성 글자는 만들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문자의 운용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이어쓰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세로 쓰기를 했습니까? 가로 쓰기를 했습니까? 바로 세로 쓰기를 했죠. 그죠? 세로가 바로 이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어쓰기 하면 바로 연서라고 해서 이을 연자를 써놨죠. 연서라고 해서 뭐를 만드는 법이다? 순경음 만드는 법입니다. 근데 순경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째, 순경음 비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미음 같은 게 있어요. 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훈민정음 정도까지밖에 못 보셔가지고서 그 자세한 내막들은 잘 모르시는데 다른 용례들을 갖다 살펴보면 요런 글자들도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훈민정음 책 자체에도. 예. 근데 요 순경음 비읍은요, 주로 고유어에만 쓰였고요. 순경음 피읍, 쌍비읍, 미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자어에만 쓰였는데 이 고유어에, 즉 훈민정음 어지에도 나오지만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쵸? 거기 어지에도 나오지만 수비 니겨 할 때 순경음 비읍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한자어에만 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자어 류를 쓰는데 여기다 순경음 미음을 붙여놨죠. 그쵸? 류이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요거 소리값 없는 겁니다. 이것도 유, 있을 유자인데 유 밑에다가 미음 동그라미 해가지고 순경음 미음을 붙여놨죠. 이것도 유미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유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둠이 아니라 이거 두산 할 때 그 두자잖아, 그죠? 말두자. 둠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자는 표자인데요. 예. 표류하다 할 때 떠다닐 표자거든요. 그 표자도 표미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표라고 읽어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 실제 발음을 갖고 우리말 표기에 쓰인 것은 뭐밖에 없었다? 바로 저 순경음 비읍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나란히 쓰기. 나란히. 왜 우리 건전지를 연결할 때도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 나란히가 바로 병자예요. 예, 병렬하게. 그래서 병서 이렇게 해서 나란히 병자. 나란히 옆으로 섰잖아. 설립자 두 개 써. 병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를? 자음을 나란히 쓰는 법. 자, 우리가 초성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쌍기역이나 쌍디귿이나 요런 것들 해가지고 쌍히읗까지 분명히 만들어 놓긴 했으면서도 기본자 설명할 때 요것들을 안 하고 있었거든. 바로 어디에서 한다고? 운용편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설명을. 바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전부 다 한 글자를 갖다가 두 개씩 붙여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 운용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리값은 하나지. 된소리 하나. 이거 갖다 그그라고 읽지 않고 이걸 드드라고 읽지 않는다고. 네. 이 소리값이 다른 것들끼리 섞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뒤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각자병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합용병서라는 게 있어요. 요 합용병서는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쓰는 거예요. 비읍, 시옷. 이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발음을 하죠. 브스, 브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뿐이죠. 그렇게 시옷 기역 스그, 스드 이렇게? 아니, 요런 경우는 이제 또 재밌게 이건 된소리로, 즉 요 시옷을 바로 다음에 있는 음운을 된소리로 발음을 해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된소리 부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대체로 이제 된소리로 읽어줍니다. 뜨 이런 식으로 스그, 스드 이렇게 안 하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추정을 그렇게 해요. 다음
요거는 이제 비읍은 발음해주고 요 시옷 뒤 거는 된소리해줘. 그래서 아니야 스크래 부끄 부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주죠. 리을 기역, 리을 열이 니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쓰는 것은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붙여쓰기. 요거는요 부서라고 합니다. 붙일 붙자. 부록 할 때 그 붙일 붙자. 예. 근데 요거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 쓰는 법이야.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고 글자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붙여 쓰는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니까 이걸 갖다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써라 이런 식으로. 네, 부서. 네. 자음에 모음을 붙여 쓴다. 근데 이제 얼른 봐도 자 여기 보세요. 요 비읍 밑에 우를 아래쪽에다 붙여 썼잖아. 그래서 아래쪽에다 붙여 쓰는 것이 있고 요거는 이응의 오른쪽에다 붙여 썼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 붙여 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아래쪽에다 붙여 쓰는 하서. 자, 종류는 아래하서부터 오, 우, 요, 유 요런 것들. 그 다음 우서가 있겠죠. 오른쪽에다 붙여 쓰는 것들. 자음 오른쪽에다가. 그거는 이제 이, 아, 어, 야, 여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네 번째 것이 있어요. 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할 것. 네 번째 것, 다섯 번째 것.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왕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음절 이루기. 네, 음절 이루기. 네, 음절. 요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요게 글자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소리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요 음절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의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요거 봐보세요. 한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네 번째 음절 요렇게 따지잖아. 요거 하나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울려서 여기는 종성이 없지만 초성과 중성, 물론 요 이응도 초성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요건 초성, 중성으로만 이루어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 소리 덩어리를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훈민정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느냐라고 한다면 자 봅시다. 요거는 바로 뭐냐면 모든 음절 만드는 법입니다. 음절을 만드는 법. 훈민정음의 규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 자, 피라비 성음이라. 즉 무릇, 대개 이런 뜻이에요. 글자들은 반드시 필자, 합이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 글자들이 바로 이제 음운 개념이고요. 자 보면 범, 자, 피라비 성음이라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가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 음운 개념이에요. 그 다음 요 소리 음자는요 바로 음절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운들이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요 글자 자는 음운, 소리 음자는 음절. 우리 앞에서 초성, 중성, 종성 할 때 그 성자는 우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똑같이 기억을 발음을 하더라도 기억 발음이 다 다르잖아. 음성 분석기에 놓으면 그래프의 그래프가 다 다르게 나타날 거 아니니.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발음을 해도 화났을 때 얘기하는 것, 편안할 때 얘기하는 것, 기쁠 때 얘기하는 것 똑같은 단어라도 예? 예. 그지? 다를 거 아니야. 인식으로 발음 자체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글자상으로는 다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하잖아. 바로 그래서 이게 음운 개념이야. 요거 자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리 덩어리니까 음운 몇 개가 서로 연결돼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다 해가지고서는 요 소리 음자를 쓰는 거죠. 무릇 글자는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유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바로 한자어의 경우가 있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유어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자, 초성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중성은 반드시 나타나는 경우. 네, 예를 들면 나락 말싸미 할 때 초성 중성 나타났죠? 말싸미 할 때 싸 초성 중성 나타났죠? 미도 초성 중성 나타났죠. 근데
둥기에 달아 했을 때 에 같은 경우에는 초성은 없이 중성만 사용됐잖아. 에, 그죠? 그 다음 초성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중성, 종성이 나타나는 경우 락 같은 경우에 그렇죠?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다 나타났지.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초성은 없이 중성과 종성만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한자어는 말입니다. 적을 때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어줘야 돼. 선생님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적어요? 네. 아니 이렇게 소리값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야? 소리값 없는 형식적 문자 이응이라든가 아까 공부했던 순경음 미음이라든가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요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요 소리값 없는 종성 자리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예를 들면 요거 세라고 읽는 겁니다. 자,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갖추어 주었지만 표기상으로는 그러나 요 이응은 소리값이 없이 그냥 세라고 읽어주는 거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거 소리값 없는 이응입니다. 제 마찬가지죠. 소리값 없는 이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우리 흐를 유자를 써놓고 요거 어떻게 읽었어? 요렇게 읽었잖아. 그죠? 요것도 소리값 없는 순경음 미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한자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적었다.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약간의 사대주의가 개입된 것 같아요. 중국의 글자는 즉 중국의 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초중종을 다 적어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긴 해요. 확실치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너무 비판적으로 보나? 자, 어찌됐든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음절 이루기 공부를 했어요. 네, 다음 5번째 갑니다. 5번째 재밌는 겁니다. 점찍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뒤에 이제 그 훈민정음 어지 부분을 보면 글자마다 글자 왼쪽에 점이 찍혀 있어요. 한 점 찍혀 있는 것도 있고 2점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바로 그 점 찍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소리값이 높낮이가 있어. 그걸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점 찍기 봅니다. 점을 더한다 해서 가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음절 왼쪽에 점을 찍어서 음의 높낮이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것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소멸. 안 쓰여요. 귀찮잖아. 점 찍기. 자, 맨 처음에 상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2점을 찍습니다. 요거는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다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돌, 낮, 이런 게 있지만, 점이 2개가 찍혀 있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줘야 돼? 돌?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건 낮?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고. 그렇군. 점 2개가 있으면, 그 다음, 요거는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발전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나머지 그 밑에 이제 그 교재 보면 거성도 있고 평성도 있는데 이건 단일 성조거든. 즉 높으면 아주 높든지 낮으면 아주 낮든지. 그런데 이거는 이중성조란 말이야. 낮다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발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겠죠. 그치? 높은 소리, 애초부터 높은 소리, 애초부터 낮은 소리보다. 그래서 현대국어에 장음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거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점 하나짜리예요. 요거는 가장 높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갈, 못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평성. 점이 없어요. 발음 조심해야 돼. 무점이 아니라 무점이야. 없는 점이 제로점이라고도 하죠. 요건 가장 낮은 소리. 예를 들어서 왈, 깃 요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점 찍기, 가점, 방점이라고도 해요. 방점. 네. 다음 마지막 입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 입성은 뭐냐? 이게 2글자에다가 이음절 단어에다가 성자로 끝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상성, 거성, 평성 이거랑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데 얼핏 듣기에는 같은 계열인 것 같지만 이건 또 완전히 다른 계열이에요. 이거는 개념이 달라 완전히. 뭐냐면 봐보세요. 입성은 성조 표시 아닙니다. 즉 높낮이 표시가 아니라 끝소리의 성격을 표시해 주는 거야. 즉 종성의 성격. 뭐냐면 종성의 성격이 어떻다? 촉급하다.
빨리 닫아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기관을 닫으면서 내는 자음 종성이면 그냥 종성 표기만 보고도 그냥 아 이거 입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닫으면서 내는 소리. 그럼 잡아봐. 여기서도 입성 찾을 수 있어요. 자, 예전 15세기 같으면 요거 비읍 종성이 닫으면서 내는 소리죠. 요거 입성입니다. 표시가 아니라 끝! 요것도 입성이 되는 거죠. 닫으면서 내는 소리니까. 격도 닫으면서 내는 소리 입성, 촉도 닫으면서 내는 소리 입성, 극도 닫으면서 내는 소리 입성. 요건 아닙니다. 왜냐면 요건 울림소리라 코로 발음 나거든. 나타냄 계속 숨 쉬잖아. 그죠? 닫으면서 내는 소리 아니야. 입만 닫혔지만 코는 열려있거든. 그래, 발음기관을 요것도 입성. 자음 종성이면 모두 입성할 때 요 입자도 입성. 요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오호. 그러면 우리가 패턴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입성은 방점과는 즉 상성, 거성, 평성과 이음절 단어고 성자로 끝나긴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패턴이 고유어의 경우 요건 이제 안울림 소리 종성만 쓰이면 전부 다 입성입니다. 안울림 소리 종성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요거 현대국어 문법 할 때 안울림 소리 종성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기억을 했었느냐면 이런 식으로 기억했었어요. 구두 버서 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와 관련된 가획자들이죠. 물론 요거는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구두 버서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울림 소리 종성 네 요것들 어쨌든 종성 자리에 요 안울림 소리 종성만 들어가면 전부 다 뭐야? 입성이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안울림 소리 종성만 들어가면 전부 다 입성이다. 고유어의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참고로 울림 소리는 뭔데요? 자, 안울림 소리를 알려면 울림 소리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일단 모든 모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모든 모음은 다 울림 소리입니다. 그 다음 자음 중에선 자 이거 우리 현대국어라면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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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4개지만 요 고전이잖아. 고전에서는 울림 소리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거 이응 아닙니다. 예디응입니다. 꼭지 있어요 여기 살짝. 예디응, 그 다음 반치음. 요것들은 전부 다 울림 소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제외한 모든 모음과 니은, 리을, 미음, 예디응, 반치음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은 전부 다 뭐다? 입성 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물론 종성에 쓰였을 때. 네. 일단 고유어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한자어의 경우에는요. 동국정음식 한자음 요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일단 한자음의 경우에는 요 안울림 소리 종성이 들어가는 거 기본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냐면 리을 여린 히읗 종성 같은 경우. 리을 여린 히읗이 종성에 쓰이면 고유어 말고 한자어일 때는 입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따로 이영보례라고도 하는데 요 이영보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표기법 가가지고 일단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도 교재니까 그 옆에다가 적어두긴 했는데요. 그래도 꼴의 교재니까 네. 일단 설명은 뒤에 가서 할게요. 네. 리을 여린 이읍 종성이 한자음 표기에 쓰였으면 요거는 입성 표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니 불자를 써놓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한자음 바로 옆에 그 한자음을 표기를 했는데 리을 여린 이웃이 쓰였으면 요건 뭐다? 입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8, 8도 발로 쓰고 날일자도 질 이렇게 썼는데 리을 여린 이웃 쓰였으니까 입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유어의 리을 여린 이웃 종성은 입성이 분명히 아니다. 자 여기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할 때 홀 이거는 한자음 표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입성 아니다. 편안히 하고자 할 따라미입니다. 역시 이것도 한자음이 아니라 우리 고유어 표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입성이 아니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입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음절 이루기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방점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공부한 거 다 중요한 거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그래요. 항상 중요하지 뭐. 그지? 중요하니까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있는 거죠. 자,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지? 자, 일단 이래가지고 우리 문자의 운용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법이 하나 남았는데 그 표기법은 또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